그 대변인이시고 전희경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게 오셨습니다. 전희경 대변인께서는 여러분들 최고의 기가 센 그런 여전사이시다. 여러분 전희경 국회의원님을 모십니다. 박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장석춘 의원님 참 늘 열심히시다. 여러분, 장석춘 의원님 인상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첫째, 겉멋을 안 부린다. 사람이 진실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늘 뭔가 심각하게 뭘 생각하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미시에 와서 장석춘 의원님의 의정보고서, 이 두툼한 의정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왜 그런 표정으로, 왜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여의도를, 이곳 구미를 오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다 받아서 읽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것도 사람 하나 잘못 뽑으니까 망하잖아요. 나라가 그냥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려워지는데, 또 그 반대로 어떠냐, 사람 하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참 알토란 같은 성과를 낸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장석춘 의원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큰 일은 장석춘 의원님이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첫째, 먹고 살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살려면은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 경제가 다 어려운데 어떻게 어느 지역 하나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석춘 의원이 여기 보니까 LG화학 상생형 일자리도 유치하고 탄소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하고 또 1조 원 규모의 스마트 산단도 이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정권에서 해낸 성과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결국에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가장 노심초사하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인데, 장석춘 의원님 참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하는 정권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애쓰셨다. 그 다음에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참 장석춘 의원님 열심히 뛰시는 걸 봤거든요.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학교 신설 예산 얼마요? 1060억. 4개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예산 확보했다라고 그러셨는데, 지자체의 경쟁력은 결국에 뭡니까? 저 지역에 가면은 내가 일거리 있어서 먹고 산다. 하나. 두 번째, 우리 애들 좋은 여건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우리 부모들보다는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 이게 지자체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석춘 의원님 정말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 더 소상히 이후 시간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큰 응원도 받으시고 성원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응원을 드립니다. 제가 구미시 와서 우리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당에서 가장 진지하고 성실하면서 실력까지 갖춘 우리 주광덕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곳 구미 인구가 1만 명이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1만 명. 그래서 지금 43만에서 42만이 됐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게 구미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뜨겁게 달군 게 뭐냐? 우리 저쪽에 이제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뉴스를 뜨겁게 달군 게 뭐냐? 25세부터 29세까지 정말 반짝반짝하는 이 청년들, 우리나라의 미래, 이 청년들이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게 가장 높은 나라,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청년들 25세부터 29세까지 그 청년들 실업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7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문턱을 나서자마자 뭐가 된다?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학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될 이 청년들이 이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들 전부 도둑놈 취급해가지고 또 기업이 뭐만 해보려고 그러면 나라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임금은 얼마만 줘야지, 임금은 얼마까지 높여줘, 52시간만 일하게 해, 그 산업은 들어가지 마, 나와.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일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아유, 짐 싸가지고 다 해외로 가자.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 불러서 아유, 나는 이제 회사 그만하련다. 니들도 절대 회사하지 말아라. 가진 돈 정리해서 편하게 살고 너네 자식들이나 저 해외 가서 잘 키워라. 자, 이분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해보려고 견뎌보려고 하다가 끝끝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로자를 위한다라고 겉으로 신용만 하면서 이 정권이 한 일 보세요.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 일터를 전부 뺏었어요. 두 부부가 어렵게 운영하던 가게들 전부 문 닫게 만들었어요. 아유, 저 사람은 건물 갖고 그래도 있으니까 떵떵거리고 살지. 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댁은 건물 가져서 그래도 살만하지? 이러고 한번 물어보세요. 가가지고 임대, 공실, 나 건물 가가지고 그거 써붙여 놓은 거 한번 보고 오라 그래요. 도대체 누구도 발 뻗고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25세, 29세, 30대, 40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교육시키고 세금 내고 집 사고 이렇게 희망을 가져야 될 세대들은 전부 꿈을 잃게 만들고 뭐하냐 이 정권은. 아니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도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뭐를 하는 게 계실 텐데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잘못된 거는 감추고 잘하는 걸로 포장해요. 우리나라 고용률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고용률이 좋아졌대요. 근데 고용률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왜 고용률이 좋아졌나?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국민들 세금을 퍼써가지고
국민들 세금으로 일자리 있네 하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또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60대 이상 어르신 일자리. 옛날 같으면은 복지정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일들을 일자리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자리 숫자 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었나 봤더니 일주일에 15시간 이렇게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일자리 만들었다 이래요. 여러분,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는 거예요? 주 5일 일하니까 3시간.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일해갖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자식들 교육시킬 수 있어요? 그거 모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자, 일자리는요, 생계 유지하고 저축도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일자리죠.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일자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용률이 좋아졌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난 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년 반 했는데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인데, 보세요. 제가 지금 경제 얘기, 이 구미공단 작년이 50주년이었죠? 구미공단 50주년. 자, 이제 2020년부터는 구미공단의 새로운 50년을 도약을 해야 되는데,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리 장석준 의원님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어렵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쩡한 정권이 들어와도 한 번 망가뜨려 놓은 거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받아서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하네, 나라에서 10만 원을 준대네. 이상하네, 나라에서 20만 원을 준대. 30만 원 준대.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다 나라 망하지, 왜 이런 걸 이렇게 세금을 부리나. 하지만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준다 그러면 가슴에서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이, 경제도 어려운데 그거라도 좀 주던 거 계속 주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전한 정신,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지, 각오, 이런 걸로 맨주먹으로 일군 이 나라에 아무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에는 누구만 남을까요, 이제? 자, 세금으로 전부 뿌리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문재인 정권도 뭐 일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세금 뿌리는 건데,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딸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돈만큼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의 반의 반도 안 오는 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자, 우리는 역사의 영웅을 어디서 찾냐 하면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과거에서. 역사의 영웅들을 과거에서 찾아요. 독립운동을 한 영웅들, 대한민국이 신생독립국가들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세울 때 아니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해준 영웅들, 건국한 지 2년째 되던 해 잠자고 있는데 벼랑간 탱크 몰고 남침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졌는데 세상에 맨주먹으로 그 탱크를 막아선 그 영웅들, 재봉틀 돌리고 저 사막에서 공기보다 모래를 더 들이마시면서 이 나라 발전시킨 산업화의 영웅들. 이 나라가 이제 권위주의, 독재는 안 돼, 이제 민주주의 해보자, 민주주의 발전시키자 하고 거리를 메웠던 시민들, 그 영웅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쭉 생각하는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누가 영웅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영웅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입니다. 지금 이 구미코 장석춘 의원 의정보고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웅이 돼주셔야 돼요. 왜? 나라가 올해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2020년 4월에 뭐로 영웅기를 써야 되느냐? 표로 영웅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 한 세대 뒤에 30년 후에 우리의 후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그때 말이야 세상에 뉴스란 뉴스, 신문이란 신문 보니까 그렇게 사탕 발림 잘하는 정권이 없었는데, 야, 우리 선대들이 어떻게 이렇게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나라 망해가는 걸 구했을까? 여러분들 박수 받으실 겁니다. 저는 믿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전희경 의원님은 뭐 대한민국 국민이 모르면 그분이 좀 문제 있고 오히려 것이 없죠.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대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우리 당의 그 정강 정책이라든지 지향하는 점을 정말로 그 앞장서서 해주신, 그래서 여전사를 겁니다. 가장 큰 자산이죠. 오늘 진짜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우리 주광대 의원님하고 전희경 의원님은 제가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어렵사를 모셨는데 큰 박수 꼭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단단하게 달려와서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최고의 전략가, 최고의 여전사 우리 전희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이면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